형과 아우의 성격이 각각 다르다. 네. 첫 번째 한번 볼게요. 형제라도 성격이 각각 다르다. 성장할수록 놀이하는 형식이나 사물을 판단하고 응용하고 이런 능력도 굉장한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저희는 형제가 4명이에요. 위로 오빠, 언니, 저 남동생인데 아래 맨 위에 맨 밑에 남자가 받치고 가운데 여자들이가 있다고 주변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자식을 잘 낳은 케이스다라고 저희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요. 저한테는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제일 노른자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어릴 때는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착한 아이, 그럼 눈에 안 띄는 아이인 거죠. 가운데인 장남은 장남이라서, 장녀는 장녀라서, 막내는 막내라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착한 거라도 하지 않으면 엄마가 저를 절대로 쳐다봐 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랐어요. 근데 저희 형제도 4명이 다 너무나 다른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4명이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성격과 기질이 다 달라요. 형제니까 오랫동안 봐왔고 그래서 그냥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지만 언니랑 저랑 너무나 다르거든요. 살아가는 것,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 하다못해 먹는 걸 선택하는 것도 완전 다르고, 전공을 선택하는 것, 직업을 선택한 것, 지금 결혼해서 삶을 선택하는 방식, 그리고 자식을 키우는 방식, 남편한테 대하는 방식, 너무너무 달라요. 놀라울 만큼. 자식이 타고난 기질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된다. 첫 번째가 어머님들 인정하는 거예요. 아, 쟤는 저렇구나. 아니, 쟤는 왜 저래가 아니라, 아, 쟤는 또 저렇구나. 라고 인정을 하면서 키우시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요, 아이들의 행동은 각자 다른 아이의 고유 특질. 아이마다의 고유한 특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이제 결국 그 아이의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타고난 특질은 환경과 만나면서 자신의 성격으로 규정이 돼요. 근데 내 특질이 환경과 어긋나면 성격이 규정될 때 모순이 생기거든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가진 특질에 맞게 키워야 이 아이가 모순이 생기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자랄 수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내 성격과 내 성향, 내 기질을 두고 모순이 생긴다는 건 살면서 계속 힘든 일이 될 거예요. 많이 힘든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특히나 이 아이의 기질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아이를 키울 때 정말 특별히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자꾸 아이마다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정말 강조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했을 때 특히 어른들을 나이가 좀 많으신 어른들을 상담을 했을 때 성격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울분을 토하는 분들이 많았고 오늘날은 자기 이해에 관한 분야가 많이 생겨서 여러 가지 MBTI라든지 애니어그램 다중지능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 아이를 이제 파악하기 위한 자기 이해 프로그램이 많은데 예전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성향인지 모르고 자라는 채로 책임을 다해서 자라다가 나중에 뒤늦게 상담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성향인 걸 알았을 때 저는 실제로 50대 중반이 넘어서서 정년퇴직을 하시고 상담을 오신 분 중에 아버지가 우시는 분을 봤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충격이었거든요. 그분이 내가 타고난 성향과 타고난 기질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와서 한 번도 직업에 내 직장에 만족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 하지만 자식을 키워내고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나를 생각하니 불쌍하고 딱해서 눈물이 난다. 이러면서 우셨는데, 우리의 아버지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다 그렇게 사셨어요. 그 산업화에 밀려서 어떻게든 그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고, 자식들은 공부를 시켜야 되고, 이런 것에 밀려서 나라는 존재를 돌볼 틈 없이 자랐거든요. 그분은 언어 영역이 발달돼 있고 철학과 인문학을 좋아하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던 그런 남자였는데, 남자가 무슨 뭐 문학이냐. 그래서 그 건축 전공을 하시고 건축 일을 오래 하셨어요. 내가 그래서 계절만 되면 바뀌면 이렇게 우울해지고, 이게 내 성향이 그런 성향을, 감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이제 뒤늦게 본인을 좀 아시고, 지금부터라도 본인의 성향에 맞는 일을 찾으셔서 일을 다시 시작을 하셔라. 이제는 자식과 가정을 좀 내려놓으셔라.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어쨌든 본인의 성격에 맞지 않은 일, 본인의 성격에 맞지 않게 살아간다는 건 행복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의 고유의 특질을 어릴 때부터 잘 발견해 주는 것, 그렇게 개발을 해 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거듭 강조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격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행동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특질은 기질이나 승질이라고 하는데,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가지고 태어나서 이 주변과 사회 관계 속에서 점점점 규정되어지는 것이 성격이 되는 거죠. 내 특질을 잘 개발하고 발현해낼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성격적으로도 비슷하게 잘 자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아이의 성격이나 기질은 타고난 본성으로 본다. 본성은요, 가지고 태어나는, 타고나는 거. 특질은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있고, 여기서는 부모한테 받은 어떤 뭐 유전인자의 일부분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영유 때부터 이 특질에 맞는 오감놀이를 해주면 우리 아이의 강점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모의 몫이다. 부모의 몫이다. 라고 잘 기억을 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